지은아,
믿을 수 있겠어? 잡아야죠. 박인호 씨는 찰과상 정도의 경상이라 며칠 후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만 함께 탔던 여자 환자는 전체 8주 부상입니다. 물론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유산됐습니다. 현주야, 아이고 착하지.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엄마가 못 주무세요. 너네들 방에 올라가서 놀아라. 네. 아이고 말도 안 들어서 이따가 할머니가 뭐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네. 아니 왜 벌써 일어났어? 더 자지 않고. 숙자 어딨어요? 숙자 시장에 보냈는데 숙자는 왜? 일찍 좀 깨워달랬는데 까먹었나 봐요. 무슨 볼 일 있어? 병원에 나 가봐야 돼요. 어머나 마시크 한 잔만 준비해 주세요. 병원엔 왜 가? 오늘 퇴원이에요. 퇴원이면 퇴원이지 네가 뭘 알아 병원에 가. 엄마 그 여자도 피해자예요. 금방 씻고 나올게요.
괜찮아요. 그대로 누워 있어요. 혼자예요? 언니는 퇴원 수속 하러 갔어요. 앉으세요. 됐어요. 좀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보다 미스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요. 받아요. 이건 사장님과는 상관없는 내 성이에요.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당분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쉴 만큼 쉬고 나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미스린 젊으니까요. 그리고 미스리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한 가지 충고할게요. 사장님한테 미련은 두지 마세요. 미스리가 사랑한 박인호 사장님, 미스리가 젊음을 낭비해가며 미련을 둘 만큼 진실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럼 갈게요. 사모님. 사모님은 사장님을 사랑하세요? 우린 부부예요. 건강 조심해요. 아니, 오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겠어. 대신 내일 오전 9시까지 간부에 소집해. 네 아저씨. 누구냐? 아저씨세요 할머니. 현주야 현기야 어서 나와봐. 아빠 오셨다. 아니 소식도 없이. 간다. 아이고. 현지야, 현기야. 어서.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빠 내 선물. 응? 나도. 저 김기사 아저씨가 들고 들어오실 거야?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들이닥치나. 아니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집에 없네. 어디 나갔습니까? 커피 마셔. 아니, 눈도 없는 삭막한 캠퍼스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러고 있어. 어서 와, 식어. 삭막한 데로 운치가 있는 것 같아. 그나저나 박인호 씨는 어디서 이렇게 정력이 넘쳐난다니?
내 생각엔 여기서 저기서 사업 수완 발휘하느라 마누라 건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커피 맛있다. 그래도 사장님 위신이 있지. 어떻게 직속 여비서를 건드려? 미쓰린가 하는 그 여비서도 그렇지. 아니 그 방면으로는 네 남편 악명을 몰라서 걸려들어? 사랑을 하면 누구나 어리석어지는 거야. 사랑? 남자가 아니었다고 여자까지 그게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러는 네가 네 남편한테 하는 건 뭐니? 글쎄, 다른 여자처럼 사랑은 못할 망정 미움이라도 갖고 있는 거야 네 남편한테? 미움도 정렬이라는 거 모르니? 그러니까 넌 네 남편한테 미워할 만한 정열조차 없다는 얘기니? 없어. 그럼 왜 살아? 사랑이 없으면 최소한 미움으로라도 사는 게 부부라는데. 사실은 나 자신도 조금 놀라고 있어. 남남이 서로에 대해 이런 무관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부부라는 이름의 위력인가 보지 그럼? 위려. 한 잔 더 줄까? 그래. 사실은 오늘 난 너한테 부탁이 있어 왔어. 부탁? 응. 뭔데? 너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니? 갑자기 시간은 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동행을 해달라고? 그래, 괜찮겠니? 너도 별 수 없구나. 사실 나 요즘 꽤 힘들어. 간신히 버티고는 있는데. 알아. 네가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내 눈엔 다 보여. 그랬니? 이상해. 이제 민혁이 생길 때도 됐는데. 면역이 생길 일이 따로 있지. 아니 그런 일이 지금 너 정도도 아니라면 그게 어디 사람이니? 그럼 시간 내주는 거니? 며칠 정도라면 조절할 수 있어. 잘 됐다. 덕분에 나도 논문에서 해방 좀 돼보자. 고마워. 근데 현주 오빠 밖에 나가 있다면서 괜찮아? 그 사람이 없는 동안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이런 기분으로 그 사람을 다시 대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좋아.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자. 늦었구나. 박서방 와 있다. 저 지금 막 샤워 끝내고 눈 잠깐 붙이겠다고 들어갔는데 아직 잠들기 전인지 모르겠다. 들어가 봐. 엄마! 아빠 선물이야. 아저씨 동치미 좋아하시는데 동치미 떠다 놨니? 그럼요. 벌써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찌개는 이따 아저씨 깨나 하시거든요. 네. 올려놓자. 숙자야. 네. 현주랑 현기 저녁 챙겨 먹여야지. 네, 아줌마. 박서방도 그만 일어나서 저녁 먹으라 그러지. 시자 때문에 피곤할 텐데 자기 내버려두죠 뭐. 자들이도 끼니는 챙겨주자야지. 비행기 안에서 뭐 좀 먹었을 거예요. 엄마도 박서방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식사하세요.
병원 간 일은 어떻게 됐니? 퇴원은 했어? 했을 거예요. 아주 따끔하게 못을 박아두지 그랬어. 뭐라고요? 엄마 박서방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요. 이런 일엔 얼마나 철두철미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거 하나만도 얼마나 다양한 일이구나. 아니요. 그래서 다행이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엄마. 사람 같지가 않아서요. 지연아. 여보. 아니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지금 몇 시예요? 2시 좀 넘었어. 다시 뭐 좀 먹어야죠. 아니야 생각 없어. 저녁도 안 먹고 시작 안 해요. 괜찮아. 잠깐만요. 그럼 뭐 마실 거라도. 여보. 미안해. 진심이야. 진심으로 나 당신한텐 미안해하고 있어. 그리고 나한텐 당신 하나뿐이라는 것도 믿어줘야 돼, 당신. 당신 나한테 아직도 화가 나 있는 모양이지? 그래, 당신 그런 기분 이해해. 무리가 아니지. 며칠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여행 말이야? 네, 당신 혼자서? 남이하고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당신도 기분 전환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김기사표나 차는 내줄 테니까. 아니에요. 남이 차 타고 가면 돼요. 당신 내 말 안 믿는 건 아니지? 나한텐 당신 하나뿐이라는 거. 들어가 주무세요. 당신은? 뒤따라 들어갈게요. 빨리 들어와, 당신. 여보, 어? 미쓰리 소식은 안 궁금해요. 미쓰리가 누군데?
나 그런 사람 몰라. 빨리 들어와 여보. 얘 뭐해? 자, 들어가자.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야, 근사하다. 가슴까지 다 트이는 것 같다, 얘. 운전하느라고 피곤할 텐데 우선 샤워부터 해. 저 바다를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 웬 전화지? 글쎄. 여보세요? 네. 서울이요? 여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막 도착해서 짐 푸는 중이에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꿔드릴게요. 응? 누구? 받아봐. 여보세요? 나야 여보.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사히 도착했나 궁금해서 그렇지. 내가 아주 타이밍을 잘 맞췄구만. 금방 도착했다면서? 네. 여기 걱정을 하지 말고 당신 쉬고 싶은 대로 푹 쉬다 올라와요. 그리고 혹시 용돈이 부족하면 내가 온라인으로 넣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하고. 대신 돌아올 때 기분은 180대로 전환이 돼 있어야 돼. 듣고 있어 당신? 알았어요. 좋아.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푹 쉬라고. 내 또 연락할게. 네. 참 여보. 사랑해. 뭐래? 잘 지내라고. 자상도 하시구나. 어서 샤워해. 바닷바람 쐬고 싶어. 자, 이젠 이쪽으로 서봐. 그만해. 아유, 잠깐만 그대로 있어. 배경이 너무 좋단 말이야. 얘, 좀 웃어라. 김치도 모르니? 좋았어. 여기서 그럼 너도 찍어줄게. 아자, 가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한 방 받자.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 얘, 저기.
저 사람 보고 찍어달래자. 어머, 야, 안 돼. 그림 그리고 있는데. 뭐 어때? 화가니까 구도도 잘 잡을 거 어머, 아니야. 자, 여기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어때요? 배경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치즈. 왜 그러세요? 작동이 안 돼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자, 가자. 감사합니다. 자, 가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디저트는 뭘로 하실까요? 커피? 커피 둘이요? 어때? 여기까지 떨어져 나와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글쎄, 커피만 마시고 우리 자리 옮기자. 어디로? 지하 나이트로? 나이트? 그래. 거기 가서 몸 좀 풀자고. 어머, 얘 난 춤 못 춰. 못 추는 게 어딨어? 그냥 리듬에 맞춰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싫어. 이런 숙매. 여기까지 와서 몸 도사릴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행여 기분 전환이 되겠다.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칵테일이나 한 잔씩 마셔. 그럼 바로 내려갈까? 분위기가 괜찮은데? 어서 오십시오. 뭘로 드시겠습니까? 뭐 마실까? 난 가벼운 걸로 할게. 우선 메뉴 좀 주세요. 예. 조용해서 좋잖아. 그래, 천상 네 수준이다. 왜? 어머, 아까 그 화가 선생이잖아. 근데 왜 혼자지? 하긴 예술가는 혼자가 더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 불러서 우리랑 함께 마실까? 얜? 관도. 어때? 아까 수고해준 대가로 우리가 술 한잔 대접하는 것도 괜찮잖아. 혼자인 사람은 괜히 혼자가 아닌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니? 혼자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 혼자 시간을 갖는 건데 괜히 방해 말자는 얘기야. 정말 그러고 보니까 저 화갑은 뭔가 고민 있어 보인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남한테 관심 갖지 말고 어서 춤이나 해. 뭘로 마신다? 아니, 너 벌써 일어났어?
방금 해가 떠올랐어. 지금 몇 시인데? 깼으면 일어나. 아침바다 산책하자. 싫어 얘. 추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혼자시군요. 네. 친구분은 어제 피곤했나 봐요. 아직 잠자리예요. 어젯밤 과음을 하셨나 보군요. 호텔 바에서 두 분을 뵀습니다. 그러시군요. 겨울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요 엄마. 네? 아니 아버지가요? 어떡하시다가요? 남이야. 어서 와 지원아. 아니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나 지금 바로 서울 올라가야 해 지원아. 무슨 소리야? 어젯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 아버님이? 응. 아니 왜? 밤늦게 귀가하시다가 집 앞에서 낙상을 하셨대지 뭐니? 얼마나 다치셨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시대나 봐. 어머. 얘 그럼 어떡하니? 난 이 길로 바로 올라갈게. 넌 예정대로 여기서 며칠 쉬다 와. 아니야. 나도 함께 갈래. 얘가? 나 혼자 남아서 뭐래? 뭘 하긴. 너한텐 내가 없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어제 바에서 본 그 화가처럼 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안 그래?
아까 친구분께서 먼저 떠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갑자기 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럼 잠깐. 회 좋아하십니까? 네? 아,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점심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근처에 맛있는 회집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남희 씨가 웬일이십니까? 예? 거기 어디예요? 아니 언제 올라오셨는데요? 지금이요? 그럼 우리 집사람도 함께 왔습니까? 혹시 회를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여긴 제 아내와 자주 왔던 곳입니다. 이 집 생선회가 싱싱도지만 우선 정갈해 보여서 좋다고 여길 내려면 늘 이 집을 찾곤 했었죠. 네, 좀 늦었지만 장윤기라고 합니다. 전 서지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지원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결혼은? 아이가 둘이에요. 아, 네.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 씨 혼자서? 선생님께서는 왜 혼자세요? 방금 부인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함께가 아니시고? 이젠 저희는 함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버린 지 올해로서 만 5년째입니다. 아내와 전 매년 이맘때면 늘 이 바다를 찾곤 했었죠.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 이 겨울바다였으니까요. 사장님. 저 낙산비치 전화 연락이 안 되는데요. 안 받아? 네. 신호는 계속 가는데 사모님께서 방을 비우신 것 같아요. 점심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그럼 제 방으로 잠깐 모시면 안 될까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무례인 줄 알지만 지원 씨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이겁니다. 제 아내입니다. 남이가 올라오다니. 네, 아버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셔서 아침에 부랴부랴 올라왔다는군요. 아니, 애민 그럼 어떡하고? 거의 그대로 남은 모양입니다. 혼자서? 뭐 혼자면 어떻습니까? 이왕에 내려가는 건데 예정대로 며칠 푹 쉬다 오는 게 낫겠죠. 그래도 심심하니 혼자 떨어져서 뭘 하려고? 아빠, 우리도 엄마한테 가자. 응? 나도 엄마한테 가고 싶어, 아빠. 지원 씨를 처음 뵙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부인을 무척 사랑하셨나 봐요. 아나벨리라는 시를 기억하십니까? 바닷가 어느 왕국에서 그들은 천국의 날개가 달린 천사들 듯이 세월 만큼 사랑을 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 이상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구름 속에서 바람이 몰려와 아나벨리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의 반도 행복하지 못한 천사들이 기어이 그들의 사랑을 시세운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 그것은 훨씬 굳세였네. 우리보다 나이 든 이들의 사랑보다도, 우리보다 현명한 이들의 사랑보다도, 그리고 위로는 천국의 천사들도 밑으로는 바닷속의 악마들도 내 영혼을 아름다운 아나벨리의 영혼에서 결코 갈라놓을 수 없으리. 그러기에 달빛이 휘영청 빛날 때는 언제나 아름다운 아나벨리의 눈을 나는 느끼네. 그래서 밤새도록 나 여기 누워있네. 바닷가 무덤 속 거기, 철썩이는 바닷가 무덤 속 거기에 누운 내 사랑,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 곁에. 제가 너무 감상적이죠?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오늘이 바로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10년) 전 오늘 빛나던 23살의 한 처녀가 흰 면사포를 쓰고서 제 앞에 섰을 때 전 그 신부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셨어요. 아이, 지훈 씨 먼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취하는 것 같아 안 되겠는데요. 선생님도 그만 일어나시죠. 아닙니다. 전 이 병을 마저 비워야죠. 혼자는 괜찮지만 괜히 지원 씨한테 추태를 보일 것 같아서요. 저 여기서 쥐가 더 오르면 아주 볼상사나워집니다. 남자가 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장생님, 장생님, 장생님. 죄송합니다. 부축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어머, 장생님, 장생님,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남희 씨. 바쁘신 건 아니에요? 아니 천만에. 이리 좀 앉으시죠. 네. 뭐 차는 뭘로 하시겠어요? 네, 커피 주세요. 네. 여기 말이야 커피 2잔 좀 보내. 길 건너 하일병원에 아버님이 계세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 아버님은 좀 어떠십니까? 걱정한 것보다 회복이 빠르실 것 같아요. 아유 그 아주 다행이군요. 박 사장님 여전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천만에요. 제가 요즘 호래비 신세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그동안 경황이 없어 지원이한테는 전화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지낸대요? 글쎄요. 저도 남희 씨가 올라오신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전화를 해도 그 사람이 방을 비워서 그런지 연결이 잘 안 되는군요. 뭐 혼자서도 지낼 만한가 봅니다. 그래봤자 청승맞게 추운 겨울바다나 헤매고 다니기밖에 더 하겠어요. 함께 계신 동안엔 어땠습니까? 여기서보다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던가요? 글쎄요. 그건 박 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 그러세요? 예? 제가 박 사장님이라면 지연이를 지금처럼 썰렁한 겨울바다에 혼자 내버려 두진 않겠어요. 더구나 지금 지연이가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내려갔다는 건 저보다도 박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박 사장님 같이 영리하신 분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포착 못 하시죠? 그곳에 혼자 남아있는 지연이 앞에 박 사장님께서 불쑥 나타나신다면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바람에 꽁꽁 얼어있는 지연이 마음이라고 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가 아니라 지연이 지금 박 사장님이 찾아와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예요, 엄마. 별일 없으시죠? 현주랑 형기도 잘 놀고요. 괜찮아요. 그냥 쉬는 건데요, 뭐. 아니에요, 내일쯤에선 올라갈게요. 바닷바람 너무 쐬지 마라. 감기 든다. 할머니 나도 바꿔줘. 나도. 애들이 자꾸 바꿔달라고 성하다. 저 받아봐. 내가 먼저야. 에이, 한 사람씩 차례차례 얘기해야지. 저 혹시 206호실 손님 안 내려오셨어요? 화가 선생님 말씀이죠? 네, 글쎄요. 오늘은 못 뵀는데요. 고마워요. 예.
위로는 천국의 천사들도 밑으로는 바닷속의 악마들도 내 영혼을 아름다운 아나벨 리의 영혼에서 결코 갈라놓을 수 없으리. 그러기에 달빛이 휘영청 빛날 때는 언제나 아름다운 아나벨 리의 눈을 나는 느끼네. 그래서 밤새도록 나 여기 누워있네. 바닷가 무덤 속 거기, 철썩이는 바닷가 무덤 속 거기에 누운 내 사랑,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 곁에. 그래서 밤새도록 나 여기 누워있노라. 바닷가 무덤 속 거기, 철썩이는 바닷가 무덤 속 거기에 누운 내 사랑,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 곁에. 이병희 구시선님 오늘 체크아웃 안 됐죠? 네, 아직 계십니다. 그럼 전화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급해요. 어서요. 아, 네. 안 받나요? 네. 룸에 안 계신 거 본데요. 그럼 키가 막혀졌나 확인해 보세요. 네. 키는 없는데요. 장 선생님, 장 선생님, 장 선생님. 지훈 씨, 절 걱정하셨나 보군요. 네. 계속 두문불출이시고 전화도 받질 않으시기에 솔직히 좀 놀랬어요. 저도 모르는 새 자꾸 나쁜 상상 쪽으로.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밤새 끄끄려 방금 전에 완성시켰습니다. 아, 205호실 손님께서는 방에 계실 겁니다. 방금 올라가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안내해드려. 받으세요. 네? 지훈 씨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장 선생님. 막상 다 끝내놓고 보니 제 아내보다는 지훈 씨 모습과 더 가까운 것 같았어요. 받아주시는 거죠?
여보. 아니 당신이 웬일이에요? 여보. 접니다. 놀라셨죠? 부군께서 크게 오해를 하신 모양이군요.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장 선생님이 왜요? 어서 뒤따라가 보셔야죠. 안녕히 가세요. 네. 부군의 오해가 하루빨리 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그럼 다신 뵐 수 없겠죠? 장 선생님과 함께 보낸 시간 제겐 좋은 기억으로 간직될 것 같아요. 당장 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어서 나가지 못해? 왜요? 내가 못 올 때를 왔나요? 뭐야 이런 뻔뻔스런. 여긴 내 집 내 방이에요. 하하, 이젠 눈에 아무것도 뵈는 게 없단 말이지. 그렇게 덮어놓고 화만 낼 게 아니라 자처정 내 얘기를 들을 순 없어요, 당신. 아, 들을 것도 없어. 아니, 이제 우리 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몰라서 물어, 당신? 모르겠어요. 난 밖에 나가서 부정한 일이나 저지르는 여자는 내 집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더러 정말 이 집을 나가라는 건가요? 집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걸로 끝장이야. 이혼이라고. 난 부정한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 절대로 용서 못해. 당신은 어땠는데요? 뭐야? 그 방면이라면 당신은 상습범이 아니던가요? 이거 보라고. 난 남자라고, 남자. 남자니까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 무슨 특권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누굴 믿고 이렇게 큰 소리야?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 이제 보니 이제 완전히 돌았구만. 아니요. 정신이 도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돌고 싶어도 돌 정신적인 여유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
내가 정말 밖에서 부정이라는 걸 저지를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난 지금의 나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도 될 수도 없는 여자예요. 가슴은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불 한 포기 가꿀 수 없는 항우지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니까요. 똑똑히 보세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여자, 누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가슴이 없는 당신의 아내라는 여자를요.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웬 소란이냐. 아이고, 지원아. 엄마 뭐 좀 갖다 주실래요? 안 됐어요. 여기다 걸면 되겠네요. 아니 이게 웬 그림이냐. 너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그럼 누구야? 뭐야 저거? 당신 에나벨이라는 시를 기억해요? 그래요. 나도 한땐 저 그림 속의 여자처럼 누군가의 에나벨리를 꿈꾼 적이 있었어요. 죽음조차도 두 영혼을 갈라놓을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동경. 아니어쩜 그건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인지도 몰라요. 한때 난 바로 당신을 향해 그 꿈을 꿨었어요. 하지만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 해드릴게요. 나 역시 당신과 꼭 함께 살아야 할 이유. 자칫 못한 채 돌아왔으니까요. 드라마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사랑에 괴로우면은 예방약도 없고 사랑에 괴로우면은 면역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가 우리들에게 보내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괴로움을 듬뿍 맛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내들은 이런 괴로움이 닥칠 적마다 보따리 쌀 일이나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오늘 저녁에도 사랑 얘기로 토론을 한번 벌여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형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덕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작가 김홍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실제 그 부부 문제를 다루는 정신과사로서 이런 드라마 스토리가 아주 어색하지 않고 아주 쉬운 내용 같아요. 쉽게 접하는 내용 같습니다. 성 교수께서는 여성 입장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1988년을 아주 특별한 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도 민주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운동들이 일어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주화가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아직도 우리 남녀의 관계는 구태의원하구나. 예를 들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법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여자들이 조금 뭐 한다면은 그것이 금기가 되고 또 이제 법에 그러니까 범법에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이 세태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거는 한심스럽다. 제 생각에는 500년 전 연산군에도 그랬었고 100년 전에 나혜석 씨가 사셨을 때도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88년 민주화가 그런 사회에서도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여자들이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언제 우리가 정말 남녀 평등의 민주화 사회를 이룩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격분하신 것 같은데 김홍희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 여자 편에 서서 여자 쪽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드라마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잘못하면 덤태기를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느끼는데 좌우간 어찌 됐든 간에 그 한국적 상황에서 뻔뻔스러움의 대표적인 남자 하나하고 천하의 바보 같은 여자 하나, 두 여자가 등장해서 사람 싸움이 아니고 그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어떤 부부의 대표적인 예증 하나가 이 드라마에 드러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 김홍신 선생은 사랑 싸움은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여기 같이 동참해 주신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 속의 부인과 같은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비슷한 행동을 했겠는데요. 한국의 여자 그걸 조금 탈피해서 실천을 못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옛날식으로 사는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나쁘고 그거를 조금 탈피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귀국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부인이 묻습니다. 미쓰리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냐는 게 난 미쓰리 몰라 그러는데 그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 말하는 자체는 아주 넝구렁이 같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좀 아직도 남편이 그런 일을 잊고 나를 사랑하겠다는 이런 뜻이 담긴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자기가 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전혀 노코멘트로서 부인을 설득하려는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연하게 보십니까? 뭐 의연타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 남편이 부인의 뺨을 따르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땐 얘기를 안 하고 집에 와서 그러죠. 당신은 뭐냐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나는 남자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남자를? 한마디로 그 남자는 완전 늑대예요. 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용서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건 그 부인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자는 벌써 두 마리의 짐승이 됐습니다. 능고랭이 한 번 되고 늑대 한 번 되고요. 이 부인에게는 전혀 결함이 없고 완전한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여성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한마디로 이 무관심의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에 대한 상당한 이 뭐라 그럴까요 표현, 자기의 관심이 없다는 데 대한 것은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런 무관심이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혼 안 하셨죠? 네. 미혼인 여비서가 유부남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기 낳고 아기를 배고 이랬죠.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허용할 수 있는 요즘 여성들의 윤리관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사건은 그 비서 개인적인 일이지만요. 일단 첫 발은 잘못 들여왔지만 그 여자로서는 그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컨트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은 잘못 들였지만 그 여자에게는 정말 아주 지극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랑은 통제 불가능이다 그 말씀인데요. 첫 발은 잘못 들인 거는 인정해요. 네. 김홍리 선생님, 사랑은 통제 불가능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면 남자들이 다른 여자 사랑하는 것도 통제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통제가 불가능한 게 인간인데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 변화, 감정적 느낌, 또 상황에 대처하는 그 변덕스러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도 제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으며 또 하나 이런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 드라마 생긴 자체로 보면은 이 남자는 나쁘게 얘기하면 어디다 갖다 처박아 넣어야 할 만큼 아주 못된 남자고, 근데 이 여자 쪽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정상적인 이 여자라면 남편이 이랬을 때 그 좀 같이 둘러엎고 싸우고 욕도 좀 하고 뭐 물건도 좀 깨고 던지고 그다음에 보따리도 좀 싸고 뭐 이렇게 해서 강경한 뭔가 대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뭐 공부를 얼마나 한 여자인지 드라마 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극히 교양 있는 여자인 체 하지만은 마지막 라스트에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자의 교양이 물거품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호텔 그 문을 교양 있는 여자라면 적어도 남자가 있는 호텔방에 들어가서 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와야 하는 최소한의 그 교양마저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자 쪽에 남자의 문제는 이제 지쳐놓으면은 여자 쪽에 이 여자는 당연히 저런 고통을 받을 수 없는 환경 제공자라고 봐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호텔 문을 열어놨다 안 열어놨다가 여성이 갖고 있는 교양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건 아마 청소년들한테 어른들이 가르칠 때는 너희들 남녀가 있을 때는 꼭 문을 열어놔라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30고 애를 둘 낳고 성인 아니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감정을 넣었어요. 하나는 이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왜 저렇게 해결을 못하는가 봤더니 그 왜 화가하고의 몇 번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가 바닷가에 막 거닐다가 그 시가 이 가슴 속에 확 정말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그 화가를 향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답지 않게 막 문을 두들기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이 여자가 바람기 많은 남자하고 한 10여 년 사는 동안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라든가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환이라든가 이성을 정말 남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다 메말랐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거는 바람둥이 남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저는 남성한테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동안에 감정이 메말라서 무기력해지고 무감동해지고 무관심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병적인 상황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 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상으로 퍽 근사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그 남자가 여자를 꼬드기는데 상투수단치고는 참 아니 화가의 술수는 조금 지각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유치하게 짝이 없는 수법이거든요. 그 수법 자체가 그 수법에 말려드는, 적어도 애 둘 있는 가정주부가 그 수법에 말려드는 것은 말하자면 밤에 캐바레 가서 그 제비한테 걸려드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전혀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 지적 욕구나 뭐 어떤 감성을 제어하는 작동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보기는 참 어렵죠. 네. 상황으로 봐서. 네.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요. 이 박사님, 이 부인에게 별 결함이 없고 인물도 괜찮고 교양 또 육체미도 있고 다 그런데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사심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보통 우리가 그 외도하는 그 유형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그 이성 간의 감정에 개입 없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 때문에 외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한 유형으로서는 지금 이 드라마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 보는데요. 주로 이제 중년 남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건데 그 하룻밤의 풋사랑이라 그럴까요? 특별하게 어떤 그 깊은 애정이나 어떤 그거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긴장이나 혹은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는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중년인 경우에는 늘 이렇게 갖고 있던 그 이성 간의 그 성관계 어떤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데에서 발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그 드물지만은 한 대상 가지고 오랜 시간 이제 불륜의 관계를 갖는 경우죠.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실제 이제 부부의 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요자되죠. 이건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드라마 속에 이 남자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박인호라는 남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실제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외도라는 것을 두 사람 부부간에 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경향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주인공 같이 남자도 사회적으로 아주 잘 기능을 잘 발휘하고 남성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부인도 상당히 근사하고 잘 그 가정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뚜렷한 그 부부간의 큰 갈등 없이도 이런 그 외도라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도라는 걸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보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 그 생활하는 가정, 연령, 시기하고 매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 선생님 드라마 속의 부인이 말입니다. 부인이 거의 무저항주의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작 그 저항을 했다거나 이혼을 요청하고 남편한테 어필을 했다면은 남편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친구한테 고백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 같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늑대 아니면 능구랭이 뭐 동물하고 사는 건데 동물하고 사는 여자는 사실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어쩌면은 이 부부 사이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독특한 부부 둘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상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남이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그런 속에서 항용 소설적 근거로 한다면은 이 여자가 무슨 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병이 있다거나 피할 수 없는 뭐를 남자한테 약점을 잡혔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기 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여자는 이게 정말 바보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리 그게 저항이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자기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쟁취해서 그 행복을 취득하는 거 이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여자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여자분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싶은데요. 무저항이었죠. 무관심이고 무저항이고 자기의 행복은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만일 그런 행동이 여자분한테 나왔을 경우에 사회는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바닷가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는 것 그게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화가를 만나서 조금 마음이 좀 바뀌어지고 하는 것 그것 자체만 가지고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 남편과 사회가 길길이 야단인데 어떻게 쟁취를 하겠으며 만일 쟁취를 한다고 할 때 이혼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이혼을 한다 했을 때 이 사회에서는 가족법이라는 게 여자한테 참 가혹해서 그 모성 그 찬양을 그렇게 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혼 시에는 그 아이들이 다 아빠를 따라가게 마련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장 부인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이 취직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권을 쥐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은 애들도 다 뺏겨 취직 자리도 없어 했을 때는 저렇게 무기력하게 정말 저런 식으로 타락하고 자기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한국 사회가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제가 자꾸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를 이른바 그 심리학적 용어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병상을 앓고 있는 여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모님이나 신분 상승, 경제적 그 유복함 이런 것을 노려서 그거에 끈끈해서 사랑을 잃었으면서도 사랑을 포기했으면서도 그런 외형적인 자기의 유리함 때문에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건 여자로서 갖고 있는 그 병이죠. 하나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좀 더 인간답게 살려면 세 가지의 여건이 구비돼야 되는데 하나는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피임약을 잘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그 중요한 두 가지를 이 여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님 말씀은 이 부인은 자기한테 보다 유리한 조건이 손에 있기 때문에 안 떠난다고 그러시는 거고, 송 교수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를 돌려서 이것은 화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부인이 죽은 다음에 5년 동안 그 에나벨이라는 시나 읊고 있는 이 화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괜찮은 남자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멜랑콜릭하다고 봐져요. 우선 5년 전에 사랑하던 그 부인이 죽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고독이나 상실감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늘 거기에 빠져 있다가 우연히 정말 닮은 자기 그 부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남으로 해서 다시 자신의 어떤 그것을 대체해서 리바이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자기 어떤 문제를 그 여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 노력하는데 비교적 이 드라마에서는 건강하게 두 사람이 그래도 다시 그 원래 주인공의 생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 화가가.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선생님 화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화가는 저 같은 경우 이게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자라고 그러면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수도 빈약하고 사실은 남성답지도 않아요. 정당한 남자라면 상대가 부인이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 그림을 그려준다, 뭐 잠깐 들어가서 보자 뭐 하고 했었을 때 그런 유치한 방법보다 보다 남자적인 남성스러운 강하게 이끌든가 그런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자 앞에서 술을 먹고 몸 가누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끌려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 그거 뭐 10대 때나 하는 짓이지 그거 화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네, 문제죠. 그 문제 부인이 거기 하나의 어떤 동반자 역할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그 부인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부인이 우연히 나타난 부인을 보고서 자기 5년 전에 죽은 부인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남자의 세계는 참 재밌다. 살아있는 여자 자기 부인은 보지도 않고 창밖에 여자만 찾아다니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은 여자만 또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남자의 세계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말이죠. 이 부인이 화가를 버무려서 겨울 바다에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음으로써 어떤 위기 같은 게 왔다고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부인에게? 저는 그 두 남녀를 보면서 그 주인공 남자하고는 그 러브라는 거 이거를 다른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는 그 주인공 남자는 육적인 그러니까 섹스를 통한 러브에 침투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화가나 이 부인은 그것보다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플라토닉 러브 있죠. 뭐라 그럴까요? 그 이상적인 사랑이랄까. 이런 데에 더 좀 가치를 두고 그 분위기를 더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관계에서 이런 관계는 그런 관점에서 이 관계는 조금 존중돼야 될 거지. 그렇게 천박하게 이거를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슨 한번 손을 잡았다든가 포옹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인생의 고뇌를 얘기하고 시를 읊어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부인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면, 플라토닉한 그 면이 남편 박인호 씨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화가 양쪽 사람의 그 문화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 평행성으로 늘 달리는 부부. 그래서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부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송 교수님 얘기 일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부가 겉으로는 근사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그렇게 따뜻한 부부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이런 계기를 가짐으로 해서
다시 이 부부가 뭔가 과거에 몰랐던 혹은 현재 자기네들이 그 내재 있던 걸 서로 표현하지 않던 문제가 노출이 돼서 정말 새로운 어떤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마지막 그 상황에서 전개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편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부인 보고 난 당신밖에 몰라.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신빙성 전혀 없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그걸 기대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왜 자꾸 그러면 남자가 분명히 객관적 시각으로 잘못했는데 남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자꾸 여자 쪽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클레람볼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정신병의 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로 여자가 걸리는데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또 자기가 남자를 이렇게 항상 다듬을 수 있다는 어떤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증후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심리가 팽배한 있는 속에서 과연 이분들 이 주인공 두 사람의 어떤 행복의 관점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쟁취하는 노력 이것이 여자 쪽에서 그 행복이나 자유나 이런 것은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누가 그냥 갖다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마 만들 때부터 여자를 좀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내라 그 얘기죠. 성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이렇게 그 아주 바람을 많이 피우고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가 씻은 듯이 버리고 부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남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상습적인 바람둥이 같아요. 아직 구제 가능성이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돌아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글쎄요. 지금 마지막 제가 그 드라마만 가져와서 마지막 봤을 때는 뭔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건 왜 그런가요? 실제 위기를 이따지 남편은 그 자기의 그 행동이 극단에 합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인에게 위기를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생활에 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자기가 위기에 직면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그런 태도가 나올 때 이분께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편 자체도 결코 어떤 가정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을 포기하려고 안 그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바람을 부리는지 한번 여쭤보죠. 저 맨 뒤에 계신 분. 가정을 포기하려고 마음도 안 먹은 사람이 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까? 우선 옆에 저기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아마 유혹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네, 유혹을 당했다고 보십니까? 네, 아니 그 남자는 제가 보기로 상습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자기 부인보다 젊음이 있으니까 또 남자들은 젊음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편이 외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밤에 한 잠 못 자고 있는데 거칠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좀 저희는 그 옛부터 그 남자들은 바람을 피워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여자는 또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척 저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부간에 그 어떤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서로 각자의 새로운 생활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 여성들이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걸 생각하고 저걸 다 안 보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자. 글쎄요, 거기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여러 아이들도 양육권이나 이런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물론 그 여자들한테 모든 게 불리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아까 김홍신 선생님께서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만 나가다가는 한없이 이 드라마에서처럼 남자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해도 무방하고 여자는 그런 기회에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을 했다 해서 이혼 운운하는 그런 남편의 꼴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 화가하고 이 부인하고 겨울바다, 호텔, 파도 소리 등등의 그 아주 배경은 잘 조화가 됐는데도 두 사람이 별일 없이
그렇게 됐죠? 별일이 없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요. 그 여자의 어떤 약점을 나타내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인 그런 걸 꿈꾸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의 현실성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아마 적지 않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수께서 그런 여성들을 위하셔서 말이죠. 바람기 많은 남편을 어떻게 좀 잘 고쳐가지고 같이 사느냐 그 충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밤도 깊고 했는데. 그 상습적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 정말 여자의 그 젊음을 투자해서 10년, 20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회의적이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뭐 밥 먹듯이 해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분한테는 이제 무슨 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건부를 써서 각서를 쓰게 하든가 어떤 조건부를 해서 당신이 만약 한 번 더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저걸 하겠다. 예를 들면 무슨 대학을 더 들어간다든가, 무슨 평생교육을 간다든가, 사회활동을 더 참여해서 내가 집을 좀 나간다든가, 또 아니면은 너무 괴로움이 많으면 외도 전화 가지고 뭐 또 개설이 되려고 그래요. 외도 전화에다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조금 뭐 좀 망신을 좀 시킨다든가. 또 외도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부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 수소문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염려를 해서 좀 꽝꽝거려야죠. 그래야죠. 이 능구렁이 걷고 아까 누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늑대의 인간화 그것이 되지 않을까. 네. 김 선생님은 지금 듣다 보니까 참 열이 나는데요. 뭐가 열이 나면 남자가 늑대면은 늑대하고 사는 여자는 여우 뭐 이렇게 돼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데 이게 있어요. 제가 또 취재하다 다니다 보면 그 무당집에 가면은 그 한 30이 넘은 여자가 그 입시철이나 무슨 뭐 이런 철이 아니고 왔을 때 대뜸 당신 남편 서방 그 셋 여자 있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 90% 이상의 박수를 친대요. 맞는다고 무릎을 치고 간다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졸르는 거죠. 남편 바람 핀다고. 그러니까 남이 남자 아니면 이런 드라마에서 남자가 바람을 피니까 이게 남의 일로 생각 않고 자기 남자 멀쩡한 자기 남자까지 바람 피는 남자로 이 의부증을 갖는 여자들 이 문제도 한번 좀 거론해봐야 할 정도로 지금 사회가 심각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죄가 없더라도 멀쩡하게 저건 무조건 바람피고 여자는 죄가 있어도 저건 무조건 아주 그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여자고 하는 인식, 요 인식도 이제 그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 선생님, 그 보통 억울한 일입니까? 의부증에 걸렸을지도 모를 많은 아내들과 사는 남편들을 위해서 그 바람둥이 남편들이죠. 한 말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남자가 그다음에 그 자기가 바람을 펴도 그 지금 이 남자처럼 참 그 잘 다스려 나갔거든요. 그 나이까지 대단히 실력 있는 남자예요. 보니까 사업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을 지들이 말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도 못 말리는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적어도 정말로 이렇게 바람기 있는 남자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든가 그러니까 일회용으로서의 그 모독하면서까지의 여자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만준천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깔고 누워 임간애가 얼어 죽을 망정 이 밤 더디 세우시라 이 밤 더디 세우시라 하는 그런 그 시기가 있거든요. 요만큼 누가 남자라도 여자라도 누가 사랑한다면 그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정신적 풍요로움, 넉넉함 이런 것을 평소에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박사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남편감으로 그저 새끼 잘 먹여주고 굶기지 않고 그저 뜨뜻한 방에서 재워줄 수 있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 남편상에 대해서 이게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제 다른 면을 봤죠. 그래서 저는 이 GNP가 이제 2,000으로 이렇게 막 올라갈수록 2,000불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넘어섰어요? 3,000불 시대가. 아 그래요?
그럴수록 이제 그 물질 중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찾는 거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인간이 정말 밥으로나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먹고 산다.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우호의 관계냐. 이 관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박사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그 처음 맺은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해 가야 될지 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 사는 내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되면 결혼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방해받자면 누구나 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한 예로 춤을 추는 걸로 묘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남녀가 춤을 출 때 서로의 그 스텝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춤을 출 때 두 사람이 꽉 껴안아서 출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 출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그 춤을 편안하게 음악에 맞춰서 그 결혼이라는 규칙에 맞춰서 그런 조화를 이루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도라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남자의 경우에도 어떤 부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정상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서로의 룰을 지키고 조화를 하기 위한 평소에 두 분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밤에 이 드라마를 보신 남편들께서는 특히 늑대가 되고 능구렁이가 되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소리 들어서 싸다 하는 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돌봅시다. 우리가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림 들고 와서 희읊으면서 아내를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남자들이 우리의 아내를 유혹하기 전에 오늘 밤 우리가 아내를 한번 유혹합시다. 안녕히 주무십시오.